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할지 말지를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각각 조례를 상정해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침수와 정전은 물론 땅꺼짐이 곳곳에서 발생했고 어린이집에서는 천장이 무너져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가 현 사무처장의 직급을 전환해 연봉을 대폭 인상해주는 규정 개정에 나섰는데 보훈 인사를 넘어 혈세로 연봉까지 챙겨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택배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택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진 만큼 곳곳에서 비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광주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지은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현재 광주천 태평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종일 내린 비로 하천 수위가 조금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안전을 위해 차량 출입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날이 개면서 비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출근 시간대인 지금은 비가 완전히 잦아든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광주 96, 순천 156, 여수 141, 광양 14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는 보성, 여수, 광양, 순천엔 호우경보가, 고흥, 장흥, 강진 등 전남 5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전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에서 60mm의 아주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제 광주에선 시간당 약 52mm의 기습폭우가 내리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린이집에 우수관이 터지면서 천장 일부가 무너지기도 하고 낙뢰로 고압전선이 끊어져 26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도로 곳곳이 물바다로 변해 침수 신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 소식으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림청은 광주 전남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홍수 조절을 위해 섬진강댐 수문을 열 예정이라며 강 하류 지역에 추가 침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천에서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어제 정말 많고 강한 비가 내렸죠. 지금 남해안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순천과 여수 산단에서는 140에서 150mm 안팎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광주 풍암 지점에서도 1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1시간 만에 순천과 광주에서는 50mm가 넘는 매우 세찬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 비구름대는 남해안 일부 지역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시간당 30에서 60mm, 아주 세차게 내리는 곳은 7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가운데 더위도 여전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로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시의회는 공개를, 시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조례안을 각각 상정해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땅 주인에게 시세 차익을 안겨줄 수 있는 토지 용도 변경부터 자본가에게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백화점 신축과 복합 쇼핑몰 진출 사업에 이르기까지 광주 지역 대규모 도시 개발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과 이권이 오가는 위원회지만 그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가고 어떤 이유로 결정이 내려지는지를 자세히 알기는 힘듭니다.
이 때문인지 지난 14년 동안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시킨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광주 도심의 난개발 근본 원인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폐쇄성에 있다고 본 광주시의회가 회의 내용 공개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광주시는 초고층 아파트 높이 층수 제한을 폐지했는데요. 폐지한 상황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이상이 훨씬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어져 있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로비의 대상이 되거나 소신 발언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광주시는 그래도 보다 진일보한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기는 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각각 발의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정 조례안입니다. 광주시의회는 회의 내용 공개를 원칙, 비공개를 예외로 한 반면 광주시 조례안은 비공개가 원칙, 공개가 예외로 돼 있어 정반대의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의회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시민권을 바탕으로 막개발을 방조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방지할 수도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운영은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균형 잡힌 광주 건설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조례안은 오는 목요일 시의회에서의 논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광주시와 시의회의 의견차가 워낙 큰 만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둘러싼 진통이 어떤 결론을 낼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아파트 고층부가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숨진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됩니다. 앞쇠기로 부수고 다이아몬드 톱으로 절단해 오는 2025년 5월까지 철거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현대산업개발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구조물 철거 작업에 돌입합니다. 전세대 재시공 발표 후 201동 붕괴부 안정화 작업과 해체공사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현재 마감재 해체와 가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와 소음을 막기 위해 가시설물을 세웠습니다. 국내 해체공사에 처음 적용되는 RCS 공법입니다. 이와 함께 해체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8개 층의 잭 서포트를 보강한 뒤 중형 장비와 소형 장비 등 중장비 등을 최상층에 투입합니다. 투입된 중장비가 주로 하는 작업은 콘크리트 압세와 절단을 하게 됩니다. 압세기를 단 굴삭기는 내부 벽체 등을 철거하고 공업용 다이아몬드 톱은 낙하물 위험이 있는 외부 기둥 등 무거운 구조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BWS로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막힌 와이어를 사용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절단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적용 중인 해체공법 중 가장 친환경적이며 제 뒤로 보이는 201동 건물은 상층부가 붕괴됐기 때문에 다른 동과는 다른 철거 방식이 동원됩니다. 비산먼지와 소음을 막아주고 혹시 모를 낙하물에 대비한 이른바 매직 패널 공법이 동원돼 철거될 예정입니다. 철거 공사는 오는 2025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재시공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12월엔 입주민들이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철거를 앞두고 일부 주변 상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진행한 실험에서 절단 작업 도중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했던 점으로 미뤄 피해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비산먼지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콘크리트 가루. 그리고 그거는 저희의 건강상의 문제고 일단 저희 영업적인 부분으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중장비 차량이 와야지 저게 다 철거가 될까요? 또 태풍과 강풍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공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철거와 재시공, 입주까지의 여정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 체육회가 현 사무처장의 직급을 전환해 연봉을 대폭 인상하도록 규정 개정에 나섰습니다.
현 사무처장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으로 알려졌는데요. 선거 보훈 인사를 넘어 혈세로 연봉까지 챙겨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광주 MBC가 새롭게 선보이는 고발 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첫 민선 시대를 맞은 광주시 체육회. 체육회 수장에 따라 사무처장 자리도 정해지는데 예산과 인사 권한의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그런데 민선이기 광주시 체육회가 현 사무처장의 직급을 별정직 2급에서 정무직 2급으로 전환하려고 해 논란입니다. 문제는 직급이 전환될 경우 현 사무처장의 연봉이 지금보다 수직 상승한다는 겁니다. 현재 사무처장의 연봉은 7,400만 원인데 정무직 2급으로 전환할 경우 4,500만 원이 더 많은 1억 2천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체육회는 이것을 포함해 규정 개정을 위한 별도의 공정위원회를 열어 연봉 인상을 시도했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이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육회 내에서 개정을 공정위가 상정합니다. 광주시 체육회의 셀프 연봉 인상을 두고 시체육회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상 현재의 사무처장이 셀프 연봉 인상을 한 건데 그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 경력 30년을 거친 전 사무처장이 1억 원의 연봉을 받았으니 현재의 사무처장도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게 셀프 연봉 인상의 근거라면 근거입니다. 1억 넘게 받고 어떤 사람이 왔을 때는 7,400을 받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죠. 더구나 논란의 당사자는 강기정 시장의 캠프 출신으로 올해 3월 임명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좀 행정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사람 자리 챙기라고 하는 게 이런 지금 함정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거 좀 꼼꼼히 광주시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당초 안건을 상정해 결론을 내려 했지만 광주 MBC 취재가 시작되자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직을 공무원직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왜 그랬는가 또 어떻게 성씨가 이런 내용을 좀 파악하려고 그랬어요. 연봉 인상은 일단 보류됐지만 선거 보훈 인사로도 모자라 혈세로 연봉까지 챙겨주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해당 사무처장은 강기정 시장 캠프에서 일한 것은 맞지만 셀프 연봉 인상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목포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기를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2017년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된 30대 여성을 영아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10월 목포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했고 이틀 뒤 광양에 있는 친정집에서 아들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 별다른 장례 없이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택배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택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고 당시 부상을 입었다 치료를 마친 20대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달 16일 오전 6시 반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택배 화물차를 들이받아 30대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달부터 안전을 이유로 세월호 선내 탐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세월호 지우기라는 반발 속에 유가족들이 탐방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목포 신항에 있는 세월호 선체 앞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선체 탐방을 금지한 해양수산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탐방이 그동안 문제없이 진행돼 왔는데 돌연 중단하는 것은 세월호 지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세월호 내부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한 시점은 이달 1일부터 미리 신청해 탐방이 예정돼 있던 단체들의 출입도 제한하겠다는 방침에 유가족들이 반발한 겁니다.
지난 토요일 세월호 탐방을 신청했던 조선대 인문학 연구진은 26명. 이들의 탐방을 요구하는 항의가 잇따르자 해양수산부는 이 가운데 10명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해경적으로는 금지를 시켰는데 그 전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그 안전을 좀 담보하고 조직처리에 좀 들어가서 오시는 그런 편을 좀 봐드렸습니다. 선체 내부에 들어간 일부 참관객들은 유가족의 안내에 따라 참사의 현장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세월호 선체 참관객들은 방향 안내문에 따라 참관을 진행합니다. 참관객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탐방이 필요하다는 유가족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 세월호는 우리의 앞으로의 국가가 또는 전 국민이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안전의 문제 또는 우리 생명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울이고 참고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가족들은 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세월호 선체 탐방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 일방적으로 선체 탐방 금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조율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12일로 예정된 탐방 일정 외에는 세월호 선체 내부 탐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어서 세월호 유가족 등과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 쌀을 생산해 쌀 부잣집으로 불리는 전남 해남 지역 농협들이 생산기지를 통합합니다.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보다 나은 판매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미국 종합체리장은 모두 3곳, 연간 쌀 판매액은 700억 원으로 해남군 전체 생산량의 40%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곳이 서로 경쟁하면서 쌀 판매를 한 결과 쌀값 등락이 심한 최근에는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쌀 매입 가격이 서로 다르고 매출이 많은 곳은 타 지역 쌀을 고가에 매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농민의 이익과 농협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해남군 주도로 생산시설 통합이 추진됩니다. 최근 세계 농협이 해남군과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실무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 RPC 지원의 기조를 두고 그쪽으로 지금 방향이 선회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저희가 적극 대응하고 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를 통해서 해남군의 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해남군의 미국 종합체리장이 통합되면 전남 20개 시군의 미국 종합체리장은 시군마다 한 곳으로 통합됩니다. 시설 현대화 등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포장용 쌀과 김밥용 쌀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어 쌀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분하니 경쟁력 확보해서 전국 어느 RPC에 못지않은 통합 RPC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 명가의 부활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바람은 크지만 통합 작업은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법인 구성과 지분, 브랜드 쌀 개발 등 세계 농협의 합의 사안이 산적한 데다 지역 농민들의 이해도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토지 용도 변경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박병규 구청장이 직접 나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어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해당 용도 변경은 취임 전부터 진행됐던 사안으로 일부 제기된 특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감사원에 직접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별도의 자체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다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전후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이 오는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3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광주 시민의 숲 수영장은 100% 수돗물로 매일 교체됩니다. 광주시는 안전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해 시설 안전관리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전라남도의 주류 품평회인 우리술 품평회가 어제 광주 MBC 공개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전남 술의 인지도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품평회는 국산 농산물 사용 비율 등의 서류 심사와 전문 심사위원, 국민평가단의 현장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상에는 죽향도가의 죽향 40일이 선정됐고 최우 수상으로는 우리술 막걸리 부문의 해창 12가, 청주 부문에는 정고집 나주배 약주 등 모두 11개 제품이 선정됐습니다. 어제 정말 많고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남해안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약한 비만 내리고 있지만 오늘 또다시 많은 비 예보가 나와 있어서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순천과 여수 산단 지역에서는 140에서 150mm 안팎의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광주 풍암 지역에서도 1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나 순천과 광주에서는 1시간 만에 50mm가 넘는 아주 세찬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비구름대는 남해안 일부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시간당 20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도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종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되겠고요. 시간당 30에서 60mm, 아주 세차게 내리는 곳은 시간당 70mm 안팎의 아주 강한 장맛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영암과 강진, 장흥에서도 모두 30도 안팎의 더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